프랑스에서 샹송을 공부했던 어느 한 여성은 한국 트로트를 처음 접하자 샹송에 대한 생각을 미련 없이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보살입니다. 다양한 감동 이야기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감동 보살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보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에밀리오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마을은 사방이 숲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의 소리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6살 때 저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맑은 음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저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재능을 알아보고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후 피아노 외에도 기타와 바이올린 등을 배우며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저의 연주에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헬싱키 국립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 연주에 능했지만 작곡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샹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감미로운 노래들이 저를 매료시켰고 샹송의 섬세하고 감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학에서 샹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2학년 때 첫 번째 개인 작곡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사랑의 다채로움이었습니다. 프랑스 샹송의 감성을 프랑스의 자연적인 소리와 결합해 곡을 만들었습니다. 피아노와 현악기를 주축으로 한 곡은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발표 날 저는 자신의 곡을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의 곡이 끝났을 때 교수님과 친구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샹송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내 고유의 스타일을 잃지 않았구나.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작곡가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프랑스로 유학 온 한국 친구를 통해 우연히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트로트를 들었을 때 저는 독특한 멜로디와 리듬에 매료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제가 익숙하게 들어온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트로트의 감정적인 가사와 특유의 멜로디는 마치 샹송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저 안에 담긴 애환과 독특한 리듬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로트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독특한 음계는 저의 음악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샹송과 트로트가 공통적으로 지닌 감정의 진솔함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악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트로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저에게 낯설었지만 저는 트로트의 멜로디와 리듬 구조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트로트 스타일의 곡을 직접 작곡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트로트의 감정적인 요소를 프랑스의 전통음악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로디를 떠올리기 위해 프랑스의 전통 민속음악을 듣고 트로트의 독특한 리듬을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구성 요소인 꺾기, 창법과 강한 감정 표현을 자신의 곡에 녹여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해석하여 프랑스적인 감성을 가미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제 곡을 대학 축제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부르는 대신 프랑스어로 감정을 담아 곡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은 처음 들어보는 트로트 스타일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보여준 곡의 강한 감정선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의 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제가 트로트를 어떻게 프랑스 음악과 결합했는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특히 트로트 특유의 애환을 담아낸 저의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음악과 샹송, 그리고 트로트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접하면서 저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혀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작곡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하는 데 몰두했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트로트와 샹송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며 주목받기 시작한 후 한국의 한 음반 기획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획사는 저에게 트로트와 프랑스 전통음악의 융합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한국의 대중음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작곡가로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도 낯설고 먼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 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어떤 음악적 영감을 받을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 여름의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낯선 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한국어로 공항 직원에게 길을 물었지만 어설픈 발음 때문에 처음에는 잘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과 바쁜 도로,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저에게 낯설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서울역 근처에서 저는 한국 음반 기획사 직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며 제가 머물 호텔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제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기획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한국 트로트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저에게 새로운 사운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트로트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젊은 층도 트로트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당신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만든 곡을 기획사 측에 들려주었고 그들은 저의 음악적 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통적인 트로트에 프랑스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결합한 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획사는 저에게 여러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을 제안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음악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깊이 연관된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점차 익혀가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한국어는 익혔지만 복잡한 대화를 할 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 실력을 조금씩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제가 말하는 한국어에 대해 친절하게 교정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점차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 맛에 점차 익숙해지자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자주 맛집에 데려가 주었고 저는 매번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역시 저에게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한국의 전통 시장을 찾아다니고 전통악기나 옷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민요와 트로트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한국 음악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음악적으로 더 깊이 트로트와 연결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인 김선희 씨와의 첫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트로트 스타였고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곡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이 곡 정말 신선하네요. 마치 북유럽의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함께 담고 있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독특한 창법과 음색에 맞추어 곡의 일부를 수정했고 김선희 씨도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음악
첫 곡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곡은 저의 첫 한국 활동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이었습니다. 곡은 곧 발매되었고 한국의 음악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이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며 김선희 씨와 저의 협업을 더욱 기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첫 프로젝트 이후 점차 더 많은 음악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를 점점 깊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K-팝 스타일을 접목해 트로트를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유명 프로듀서인 박진우 씨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젊은 가수들의 앨범을 준비 중이었고 저에게 앨범 몇 곡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존 트로트와는 다른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음악을 원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 트렌드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음악 팬들이 좋아하는 전자음악과 트로트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조화롭게 섞는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도 더 유창해졌고 한국의 음악 산업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시야가 넓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중요한 음악 장르였으며 저 안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프랑스의 전통음악과 결합해보는 실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저는 점차 두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창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음악적 융합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서울에서 열린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경험한 자연의 소리와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한국의 관객들이 저의 음악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지만 따뜻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음악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국적인 풍경과 바쁜 도시의 리듬 속에서 영감을 얻었고 서울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하며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음악 산업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는 음악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창의성과 적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런 도전에 오히려 흥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쏟아졌고 저는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현대화 작업에 대한 기획사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 기회를 점점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다양한 스튜디오와 공연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종종 자신의 프랑스식 감성을 음악에 녹여내면서도 한국의 정서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저의 곡들은 전통적인 트로트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러 음악가들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유명 작곡가들과 작업을 하며 저들의 작업 방식을 배웠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특히 박진우 씨와의 협업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저 덕분에 저는 자신의 스타일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음악가들과도 교류하며 다양한 음악적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들은 함께 공연을 보거나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옥에서 열린 작은 음악 모임에서 저는 한국 전통악기 연주를 들으며 트로트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더 많은 음악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생활은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주어져도 타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저로 인한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저에게는 때때로 언어 장벽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순간마다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음악은 언제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해석하는 콘텐츠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음악가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창조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작업한 곡들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자신이 트로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 유명 트로트 가수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작곡한 곡을 함께 연주했고 관객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옛날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트로트곡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음악 같기도 해요. 저 감정이 정말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트로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담아내는 음악이었습니다. 이 장르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저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무렵 저는 잠시 프랑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의 공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의 고향 음악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저는 고향의 숲과 호수, 절이고 어린 시절 자주 다녔던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은 프랑스의 전통 민속음악과 한국의 트로트를 결합한 곡이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음악적 뿌리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짧은 휴식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을 한국에서의 작업에 녹여내기 위해 더욱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음악을 결합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두 나라를 음악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저를 더 강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음악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프랑스,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융합하며 새로운 음악적 경계를 넘나들기를 꿈꾸었습니다. 저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밀리오의 감동 어린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